안녕하세요.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. 오늘은 하고 싶은 일,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속 한켠에 있는데 현실에 부닥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. 이 해야 될 일은 직업적인 일이겠죠. 아무래도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고, 장사해야 되고, 돈도 모아야 되고,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고,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내 마음속 한켠에 있는 하고 싶은, 좋아하는 이 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여태까지 멀어졌을 수 있다 이거죠.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.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탐구해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. 사실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우리의 의식주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면 의식주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이외에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죠. 그게 바로 저는 아침 시간,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아침 시간이 사실 정말 달콤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.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,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. 사실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.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확보돼. 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내고도 시간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해야 하는 일도 하면서 이 밸런스가 갖춰지면서 삶에 대한 충족도,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습관이 참 무섭죠.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. 뭐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핸드폰을 조금 멀리할 수 있는 능력, TV나 유튜브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것들이 미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,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면 지쳐서 자기 보상 심리라는 것 때문에 유튜브도 보고 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게 회사 가고,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. 이거를 바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습관이 참 무거운 게요, 이 사람의 생각이 고정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살짝만 방향을 비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1년 지났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차이 같지만 10년이 지났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조금이라도 진짜 집중할 수 있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거기에 온전히 푹 빠질 수 있도록 그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. 결론은 뭐냐면,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봐야겠다. 지난 여러 영상에서 또 얘기했습니다만 4년 동안 제가 돈을 쫓았다고 얘기했죠. 근데 돈을 쫓으니까 확실히 돈이 저에게서 도망가는 거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런 시점에서 돈만 넣고 보면 삶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. 돈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국한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돈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.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고 싶냐,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적어봤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. 첫 번째, 저는 성형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제가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. 이 눈을 조금 또렷하게 뜨고 싶은데 항상 이 개슴츠레하게, 이 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저는 이 눈도 괜찮아요. 제 생각에는 이뻐요. 하지만 더 충족스럽고 싶기 때문에 이 눈매 교정 꼭 해보고 싶다. 자취방 꾸미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. 사실 보면 제가 원룸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참 잠깐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미는 거에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살았어요. 왜? 이 벽지가 깔끔한데 여기다가 뭘 꾸며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여기다가 이제 조금 패브릭 포스터 조금 큼지막한 거를 설치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까 싶고요. 세 번째는 저는 구독자들의 자취방을 탐방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이게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그대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저도 그대들의 삶 속에 그대들이 어떻게 자취방을 꾸며놨는지 한번 가서 보고 좀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삶에 대한 포부도 나누고 그러고 싶습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이름이 드림 부동산이에요. 그 이름처럼
저도 드림과 나의 드림을 나누고 싶다 이겁니다. 저는 제가 먼저 해보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개업도 해보고 안 해봤던 도전도 해보고 혼자 여행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막 이지랄 저지랄 다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다더라, 정말 이게 좋더라, 정말 이런 건 할만한 가치가 있다더라,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, 이런 거를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로 생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사실 저는 재미가 없으면 하기가 싫더라고요. 뭐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인생 자체도 그렇고, 제가 항상 지인 만나면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에요. 야, 요즘에 재밌는 거 없냐? 야, 요즘에 재밌는 거 없어? 이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두 번째로 제가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있어요. 야,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냐? 그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. 난 정말 속상한데, 사랑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그렇게 싫나?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은가? 저는 좀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삶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, 제가 먼저 해보고 정말 좋았던 것들을 영상에 좀 공유하고 성취하고 성장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직업적으로든 뭐 삶적으로든 뭐 관계적으로든, 관계는 사실 제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인생 전반으로 내 능력과 업무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전이 없고 성장의 가능성이 없으면 되게 우울하더라고요. 그 순간 일을 하고 싶지 않아. 예를 들어 내가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을 봤어. 그리고 생각을 해보겠지. 내가 10년 뒤에 저 모습이라면 너무 우울한데?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아요? 그래서 다들 퇴사하잖아요.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. 사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퇴사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성취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. 진짜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요.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전한길 선생님의 성공 노트라는 책을 굉장히 몰입해서 봤어요.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제가 중개업을 잘하느냐, 뭐 물론 안 잘하진 않지만 엄청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제가 솔직히 엄청 야가 빠진 그런 성격이 못 돼요, 사실. 저는 되게 참 거절도 잘 못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여린 부분이 있어요.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선천적으로 조금 착한 기질이 있어요.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, 공감 능력이 되게 높고, 물론 뭐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예술성이 되게 깊어요. 사실 감수성 같은 거,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그 기복이 심할 때도 있는데 그런 제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사실 부동산이 저랑 엄청 맞지가 않아요. 제가 이 직업을 오래 할 생각도 사실은 없고, 근데 글을 쓰거나 집필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자신이 있어요. 왠지 모르지만 글은 내가 좀 잘 쓰지 않을까? 글로써 뭔가 내가 실패한 사례들과 실패한 경험들, 일어났던 경험들을 글로 내가 적어서 판매를 한다면 반응이 있지 않을까? 이런 막연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 제가 좋아하고, 책 읽는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습관이 됐어요. 잡설인데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20살 때 그 고속터미널에 가서 공부는 내 인생의 예의다 라는 책을 제가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 봤어요. 그 전까진 책이란 거는 제가 봐본 적이 없고 잡아본 적도 없거든요. 근데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하버드에 합격한 한국인이 쓴 책이에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읽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. 나 진짜 공부해보고 싶은데 진짜 지원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실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쨌든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좀 자발적으로 조금 알고 싶고 이런 것들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물어볼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, 여러분? 이거는 정말 팁인데, 진짜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고민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내가 가진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고민이 의미가 있어요. 그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,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해본 긍정적인 결과적인 그 긍정적인 마인드 안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거든요. 근데 그 소수가 어디에 있냐면 책을 쓴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책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인문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계발서, 재테크,
뭐 성공 이런 분야를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수필이나 입문서 뭐 가리지 않고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런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제 생업에 치여서 못하고 있었지만 차근차근히 해볼까 하고요. 저는 사실 되게 역설적이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아침 일찍 잘 못 일어나요. 사실 제가 아침형 인간에 거의 한 100만 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. 저녁 늦게까지 이거 유튜브 보고 컴퓨터 하다가 막 출근 9시에 뭐 일어나서 부랴부랴 할 때도 있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그걸 희망하고 바라거든요.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뭔가 책을 읽거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단점은 뭐냐면 피곤해. 그러기 위해선 일찍 자야 되죠.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손에서 내려놔야 되고 컴퓨터도 자제하고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또 좋아하는 게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.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여행이 있거든요.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꼭 가보고 싶어요. 왜냐면 자본주의 그 자체잖아요. 항상 미국이 이 경제의 중심에 있고 그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항상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까, 그리고 그들의 사상도 궁금하고요. 제가 최근에 디스커버리 채널을 되게 좋아해요.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착안해서 제가 디스커버리를 또 개발했잖아요. 저는 그들의 사고가 열려있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. 연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 생존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무인도에 여자 6명, 남자 6명 완전히 빨개 벗개고 무인도가 3개 있는데 랜덤으로 떨구는 거예요.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보트 타고 다른 섬으로 떠나서 또 이성을 만나요. 근데 다 벗고 있고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이죠. 막 거기 안에서 막 붕가붕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막 난리 나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데이트를 상대방한테 신청했어요.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자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가 우리나라보다는 열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성애자인 거죠.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분이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같이 데이트 할래 했더니 그 여자분이 저는 거절할 줄 알았어요. 저는 솔직히 어떤 남자가 저한테 데이트 하자고 하면 저는 도망가요. 진짜로 존중하지만 거절을 할 텐데 그 여자분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. 처음이었대요.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, 왜 그렇게 그 여자분의 데이트를 여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냐고 물어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었어요. 내 성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게 내 성이 양성애자인지 아니면 이상애자인지 여자를 혹시 좋아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에 대해서 생각을 연다는 것, 그 물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겪어보고 싶고,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나라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저 같은 경우도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. 한편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요.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이제 지인이 저기 일본에서 부동산을 그 가족이 하고 있어요.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탐방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저는 다른 지역에 부동산들이 있잖아요.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. 빈손으로 들어가진 않고 바카스 같은 거 사서 들어갑니다. 이 공인중개사 참 할 만한 직업 아닌가요? 손님들이 올 때 바카스 같은 거 가지고 온다니까요. 왜? 인식이 그래요. 인식이. 왜? 정보를 주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뭔가 가져가면 안 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바카스 같은 거 꼭 한 병 가져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오고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부동산을 차리게 되는지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은 하고 싶고 좀 좋아하는 일들이고 아마 제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는 인생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제가 벌써 올해 이제 31인데 많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말 50도 금방 될 거고 60이 금방 될 거고 70이 금방 될 거고 80, 90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완벽하게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.
그리고 사실 직업 자체도 정말 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꾸역꾸역 그 일만 한다면 그것보다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. 제 주관적으로. 저는 하기 싫은 일은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. 진짜 하기가 싫어요. 하기 싫은데 하라고 계속 그러면 진짜 겨우겨우 하고 막 월급 날만 바라보고 사무실 뭔가 출근하는 순간 퇴근하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이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꾸준하게 정말 그 사명감과 어떤 자부심, 자긍심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BBC, 그 사람이 존 머피라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BBC에 3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,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 순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CNN에도 갈 수 있었는데 그 비교적 수입이 적어도 BBC에 있는 이유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고 해요. 사실 사람이 마지못해 하고 마지못해 살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 제가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. 뭐라고 하죠? 군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? 입학이라고 안 하는데 어쨌든 25인가 6살 때 제가 갔어요, 군대에. 다 20살이잖아. 그 20살 애새끼들한테 제가 막 병장님, 뭐 상병님 이러면서 막 똥꼬 빨기가 막 너무 힘들더라고, 솔직히.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거는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좀 사회생활은 조금 무리겠다. 이렇게 직장 상사 막 똥꼬 빨아주고 막 싸바싸바하고 막 쓸데없는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는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은 사람일 것 같다 해서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어쨌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결론,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결국엔 해야 할 일을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고 싶은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. 좋아하는 일을 발견을 계속 해보자.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여기에 좀 좋은 또 포스터가 아마 붙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해서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작은 행복감, 성취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집스커버리 채널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드리기를 제가 희망을 하고요. 참,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저는 실패해도 일어나는 것을 사실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실패하고 일어난 저의 스토리 그리고 일화를 들려드리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왕 삶을 사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. 그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고 실패도 엄청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보고 그럼 경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또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다 내가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뭐 자산도 풍요롭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하고 싶은 삶을 다들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또 살아보고 알려드릴게요.